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 그리고 경기 기대감, 유동성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주, 금융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주가 약세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좀 눌리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강하게 매도하다가 매도가 살짝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좀 신경 쓰였던 재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군사 행동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향은 일단 좀 미미한 그런 수준으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건 그 반도체 플러스 금융주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정, 뭐 ASML이라든가 TSMC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점,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완판됐다, 블랙웰이 완판됐다 이런 뭐 소식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반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미국 기업들,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잘 나온 데다가 일부 기업들이 밸류업 관련해서 뭐 주주에게 좀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그게 뭐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공개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금융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 금융, 이게 상승 종목이 압도적인 게 아니었고 몇몇 종목군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금융주가 오늘 시장을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특히 반도체가 오늘 두드러지게 강세 보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주요 지지선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1차적으로 7만 원대 초반, 그 다음이 추세적으로는 중기적으로 6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그 선이 깨졌는데 그 선 깨지고 나서 사실상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월봉에서 120 월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120 월선은 정말 금융위기 터졌을 때 빠지는 자리, 그러니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120 월선 자체가 10년 추세선이잖아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찍히는 건데 그게 지금 한 5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면 그 단계 내려가게 되니 미리 좀 선침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매수가 가동이 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워낙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PBR이 1.0배, 이게 IT 기업이 PBR 1.0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1.0배까지 내려가면서 지금의 주가는 되게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실적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하향 조정된 거를 감안해 볼 때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좀 기회를 삼아볼 만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쇼크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단한 실적 부진 요인이 있지 않는 한 이 근처에서는 튕겨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어떤 데이터도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좀 붙이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주들의 이익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금리 인하하고 나면 1개월 후부터 돌아서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부터는 턴할 가능성이 있으니 좀 주식을 좀 미리 사놓자. 그러니까 최대로 가면 아마 다음 달까지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을 건데, 미리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일부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삼성전자 실적이 뭐 증권사 한 10개 정도 뭐 다 열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영업이익은 다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을 때 이 정도 낙폭, 마이너스 30% 정도의 낙폭은 내년도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되게 나빠질 때, 그럴 때 보이는 낙폭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증권사들은 대체로 올해가 내년도가 올해보다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PBR 1.0배 정도에서는 너무 싸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붙었고 이게 오늘 지수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북한 관련된 뉴스가 연이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군사 행동이 시작된 건 아니라서, 또 과거에 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아침에 제가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북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하루 정도는 출렁거리지만 한 달 후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다 복원이 되거나 더 올라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 재료 자체는 터졌을 때 그날 반응하는 재료,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본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주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된 재료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빠졌죠. 근데 이게 이제 빠지면서 시소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 시소에 반도체,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시소가 되면서 2차 전지 빠지면서 오히려 다른 쪽이 좀 부각하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부양 재료인데 저는 시황상 이게 되게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높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잘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이걸 부양으로 하기는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통화 정책이 바뀌었고 중국은 계속 노골적으로 부양 정책 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외신에서는 부양 정책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수출 데이터가 이후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증시 돌아서겠네. 뭐부터 살까? 삼성전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식이었던 흐름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 관련된 이슈는 제가 여러 번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일날 출렁거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북한 도발 쪽보다는 이제 경기 부양 쪽에 오늘은 더 집중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게 과거 패턴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북한 재료는 좀 단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보다는 다른 재료 쪽으로 더 봤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그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블랙열 완판 소식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 보면 최근에 제가 뭐 기관 누적 종목군들 자꾸 봐야 된다고. 근데 이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쌓아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죠. 그다음에 SM이 또 오늘 올라갔는데 61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SM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미 좀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KB금융도 역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따박따박 유입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주는 이 121선에서 계속 홀짝홀짝 하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이 또 중요한 위치예요. 그동안의 저항선이었던 61선이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게 또 오히려 반대로 지지선이 되면서 이게 튕겨서 올라가게 되는지 2차 전지주의 어떤 흐름도 주목은 해봐야겠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모처럼 매수. 근데 엄밀하게 보면 매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 매도 비중을 보면 매도 비중이 줄어든 거고 매수 비중은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팔았다 오늘은. 예, 다행히. 근데 안 팔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 사야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있어서 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라면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좀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투자가 좀 매수로 바뀔 만한 사이클인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한정 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원 안쪽에서 또 매도로 바뀔 거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붙여줄 때 외국인들이 붙어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다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융투자는 대형주 쪽 매수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게 매수 들어오면 대형주 쪽 수급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풀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황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 뭐 이 금융투자하고 관련해서는 뭐 시황에서는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 역시 매도 1위였는데 940억 뭐 최근에 뭐 팔면 막 3천억 5천억 이러다가 뚝 떨어뜨렸고 매수는 하이닉스는 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IT 계열의 종목들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KB금융, 우리금융, 뭐 하나금융, 삼성화재, 신한지주 이렇게 금융주들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역시 뭐 금융주 일부 좀 담은 게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고르게 분산해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이제 매도는 2차 전지하고 이제 일부 금융주 그런 형태로 좀 갈렸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체로 팔았어요. 저게 시가총액 상단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좀 매도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매수는 그렇게 업종으로 구분짓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그냥 종목을 선별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딱 봐도 그냥 반도체 쪽이 많죠. 원익, IPS, HPSB, PSK 홀딩스, 리노공, PSK, 뭐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YC 등등 해서 반도체 이게 기관이 최근에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그리고 엔터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정 다가오고 있는 미국 대선 변수. 이게 최근에 다시 트럼프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될 수 있어서 이 추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미증시에서 오늘 중요한 두 종목.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고치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좀 멈칫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게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급락했던 테슬라. 오늘은 저게 이제 그 우주 관련된 사업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만한 동력이 될 거냐. 이것도 되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나라 업종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은 순매수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금액도 작고 매도가 되게 많이 축소가 되는 상태였어요. 매수 규모가 늘어난 건 아니었고. 근데 매수로 돌아서 줘야겠죠. 예, 그런 흐름이 나오면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붙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확실하게 주도주로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의 매수 누적 종목들, 반도체 제약 엔터들인데 이 구도에 변함이 없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의 조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이 위치에서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 이게 뭐 추세 전환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으로 바뀝니다. 이게 아니라 한동안 상승 사이클이 제법 세게 걸립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때 당시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추세 반전에 저런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23년 1월에 나왔던 상승에는 이 신호가 없이 나온 건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 쪽 베팅을 늘릴 때 특히 옵션에서 하락 쪽을 되게 많이 늘려나갈 때 추세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것 같이 보이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지수는 뭐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 이상 더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신호가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틈틈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